네, 투자에 참견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낙폭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1% 안쪽에 내림세로 약간 들어온 상태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PB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일단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던 이렌텍 17%의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의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입니다. 바로 TSI고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갔는데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전자담배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제 전자기기 부품 그리고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담배와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전자담배 ODM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전자담배 시장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경쟁업체들이 많은데 과연 이제 이렌텍이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직 시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앞으로 계속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배터리팩, 이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정용 배터리팩 ESS라고 부르는 이 배터리팩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4월 중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LG전자향 이제 ESS 배터리팩이 국제 인증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중으로 이제 인증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던 기업에서 전자담배라든지 아니면은 ESS 배터리팩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으로 나아가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신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잡기가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22,000원까지 충분하게 가능해 보입니다. 2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TSI입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고요. 올 초부터 이제 2차 전지 장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수혜를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믹싱 장비를 만들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있는데 이 두 기업만 합쳐도 매출 비중이 한 80%가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이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장비 납품이 많아져서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매출액이 올해 한 1,410억으로 전년 대비 한 109%, 영업이익이 127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파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2차 목표가가 조금 짧게 제시가 된 듯한데요. 22,000원 부근으로 나왔고요. 네, TS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기억하시면서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슈의 참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제시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VFX 광고 영역 확장은 어디까지? VFX,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시각적인 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신문에 나오는 지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TV에 나오는 광고, 그다음에 저희 포털 서비스에 나오고 있는 인터넷 광고 정도가 전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시대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현실과 또 다른 이제 가상의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요. 그 공간에서 적용되는 광고들이 이제 많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상 현실에서 이제 들어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VFX 시각 특수 효과가 들어가는 광고가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VFX 시각 특수 효과라는 것이 저희 최근에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로
지옥이라든지 이런 데서에서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깝게 광고 영역까지도 진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 경제 내에서도 특히 이제 광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광고를 빼고 나면은 경제 활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빈약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잡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메타버스랑 함께 이 VFX 광고라는 것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광고들이 뭐 인게임 광고라고 해서 그 특정한 게임 안에 광고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죠.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월드 광고라고 해서 광고의 범주가 조금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시각 특수 효과 관련해서 광고 가장 대표적인 광고를 들자면 최근에 뭐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 로지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는 광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로지라는 모델 자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각 특수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광고를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사람이고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올 한 해 동안 최근까지 로지가 맺은 계약만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 계약금이 된다라고 광고 계약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이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광고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사생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김선호 씨가 이 사태가 있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광고를 많이 찍어놨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굉장히 곤란해했었고 김선호 씨가 찍었던 피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모델로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가 이제 모델을 할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뭐 논란을 만들 수 있는 사생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낫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 제작사 측면에서도 나은 점이 있는데 결국 이제 광고비라는 것은 책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광고 모델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광고 모델에 집행되던 비용이 광고 전체 비용의 한 10%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거를 줄임으로써 이제 수수료율을 이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기획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역 확장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1세대 VFX 광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버추얼 휴먼을 어떻게 조금 더 그 현실하고 그 동떨어지지 않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 실제 현실 화면하고 합성을 해놓으면은 약간 그 외곽이 이제 굴곡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축소하는 것이 그 앞으로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메리트 특장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자동화 기술, 이게 쉽게 말해서 결국 이제 VFX라는 것은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제 가상 효과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VFX 광고 관련해서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광고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광고의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실생활까지 확장되면서 확장성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시각적인 특수효과 VFX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럼 오늘 특별히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시각 특수효과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제일기획입니다. 그 제일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광고업체로서는 탑티어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내부 신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광고, VFX 광고에 대한 수요를 조금 미리 캐치를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리 캐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광고를 더 많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기술을 통해서 광고를 제작하게 됐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광고에 대한 수수료 분배율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투약 특수 효과로 본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같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만약에 광고 업체 중에서 본다면 제일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확실히 이 VFX에 대한 수요를 좀 미리 제일기획이 캐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노션 쪽도 지난달에 이 영상 제작 스튜디오 기업을 VFX 쪽으로 인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광고 업체들도 경쟁 무대가 이제는 가상현실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VFX를 직접 하는 그런 기업들,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같은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주가가 굉장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으로는 좀 살아날 수 없을까요? 네, 우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속성이 성장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시장 분위기와 맞춰 보았을 때 성장주가 강세를 띠기 힘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가능성 있고 기술력 있는 성장주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포인트를 놓고 보았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국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로는 광고 쪽 제1기획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의 참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추천주 주시겠어요? 네, 오늘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네. 네, 이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제 보안 관제라든지 보안 솔루션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특히 공공 부문에서 한 7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보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이제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당연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된다는 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얼마 전에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의 이제 대표 상품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안 관제 솔루션인 스파이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제품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발의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필요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 연간 10% 수준의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조금 이 시장에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보안 관제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 개화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의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비중이 70% 정도 되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8,900원, 손절가는 이제 하향 지지선 이탈하는 6,9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사이버 안보까지 부각되는 중인데요. 이글루 시큐리티 현재가로는 8,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는 평가를 주셨고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6,900원, 15% 언저리의 수익률 노리고 있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참견 시간이었습니다.